안녕하세요. 크립토차일드의 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전에 예고드린 대로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이 아닌 이유,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안의 3대 요소, 그 첫 번째로 마이너 캐피슐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는요, 지난 12월 2023년 예측 11가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그중 채굴자 항복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엠비스 글로벌 디지털 에셋 마이닝 인덱스, 이제 채굴 관련된 인덱스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시총이 약 1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한다. 약 거의 한 3천억 원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훨씬 높았던 것 같죠. 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이제 요소가 지금 계속해서 채굴자들이 현금을 소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부 가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높은 전기 가격과 낮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감안할 때 비트코인 채굴은 지금 채산성,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채굴자들이 구조조정이나 합병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제 본인들의 보고서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SEC 소송에 패소하는 만약에 리플은 이제 2022년 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낸 이제 강세 시장에 리플 가격이 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을 전부 잃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이제 지금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이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뤄볼 때 1분기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00에서 $12,000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예측이죠. 그리고 이후 인플레이션 감소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내 비트코인 채굴은 정치적으로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비트코인은 CPY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닌 미국 달러 M2 통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가치 저장소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이유를 근거로 2023년 2분기 비트코인이 $30,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10,000 이들의 이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트코인이 $10,000까지 $12,000까지 하락을 했다가 $30,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밝힌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마이너 캐피슐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리플과 SEC의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네크는 미 증권위원회가 리플사와 현재 법적 다툼을 벌여오고 있는데 XRP가 미등록된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양쪽은 리플사와 리플사와 이제 증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연방 판사의 직결 심판을 요구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말 내에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미 비슷한 소송이 한번 일어났었대요. 11월에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출판사 LBRYA와의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SEC가 이겼고 이제 소비성 사용 사례와 투기성 사용 사례가 모두 포함된 토큰은 투자 계약으로 판매할 수 없다라고 뉴햄프셔의 지방 판사는 기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11월의 사건을 계기로 리플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예전에 그 리플 대표 갈링하우스는 이 재판에서 지면 우리 리플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이 내용을 밝혔었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이 1분기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안의 3대 요소 제미니와 DCG인데요. 자, 지난 1월 2일 카메론 윙클보스죠. 그 제미니 거래소의 대표인 카메론 윙클보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베리 실버트에게 공개 서한을 발표합니다. DCG그룹이 1월 8일까지 돈을 갚으라는 통첩을 날렸는데요. 제미니 거래소의 프로그램인 제미니 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돈 9억 달러를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미니 언 서비스는요, 연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으로
DCG 그룹 계열사인 이제 제네시스에 돈을 맡기면요, 암호화폐로 이자를 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니 고객들이 약 34만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제네시스에 돈을 빌려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제네시스가 FTX 사건을 이제 겪고 위동성 위기를 겪자 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원리금 지급이 중단이 된 거죠. 이거가 지금 제네시스가 중단이 되었고, 지금 제미니 회사와 그리고 이제 제미니의 고객 34만 명의 고객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언 서비스 고객들이 제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이 이후 윙클보스는 DCG 그룹에 이제 여러 차례 문제 해결책을 좀 요구를 했지만 전혀 답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윙클보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DCG에 공개적으로 이제 서한을 낸 거죠. 그러면서 베리 실버트가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케인 리서치라고 하는 곳이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DCG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고,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DCG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그들은 이제 GBTC죠. 이제 GBTC에서의 상당한 포지션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더리움과 그레이스케일의 불명확한 포지션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DCG, 제네시스, 그레이스케일 모두 지금 자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리고 빚을 지금 뭐 갚아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도 거의 한 63만 개 이상, 그리고 이더리움도 한 300만 개, 뭐 이더리움도 뭐 거의 한 1100만 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들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아케인 리서치가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 최근 미 법무부와 이제 증권위원회까지 이제 DCG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착수했다라고 해요. 뭐 제네시스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제 DCG와 제네시스 간의 내부 금융 거래에 관한 이제 인터뷰와 서류를 요청하게 된 거죠. 예, 아직은 그 초기 단계지만 특히 이제 회사 간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라울팔 번역 내용에서 소개를 드렸던 이제 그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뭐 베리 실버트는 DCG에 대한 형사 기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난감할 겁니다. 지금 이제 DCG 입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제네시스를 살리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해외 의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 내용도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영상 내용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